세상에 끝없는 소음과 번쩍이는 화면, 외침 속에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갈 때 선택의 순간은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고요함 속으로 길게 뻗은 복도에 서 있습니다. 그림자가 가장자리를 따라 감돌고 미스터리가 마치 세상에 알려지길 기다리는 비밀처럼 공기 중에 감돕니다. 당신 앞에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평범한 문이 아니죠. 각 문에서는 설명할 수 없고 오직 느낄 수만 있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숨이 떼칠 것만 같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이 복도는 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그 가장 깊고 숨겨진 곳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무의식의 위대한 탐험가 칼 융은 상징을 영혼의 비밀 언어라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영혼을 뒤흔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외침입니다. 이 복도에 있는 모든 문은 하나의 상징이며 모든 선택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문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원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고대와 신비의 기운이 이곳을 맴돕니다. 하나의 문은 마치 요새처럼 거대하고 엄격하며 오직 용감한 자만이 들어오라 손짓합니다. 또 다른 문은 네온 강철로 빛나며 디지털 심장 소리를 냅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로 통하는 관문이죠. 세 번째 문은 불과 폭풍으로 그려진 꿈처럼 환각적인 나선형 무늬로 소용돌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은 살아 숨쉬는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이끼와 뿌리가 문틀을 휘감으며 흙과 기억, 그리고 시간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가슴속에서 이상한 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미 어떤 문이 자신을 부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왜일까요? 당신이 선택한 문이 단순한 취향을 넘어 당신의 두려움, 욕망, 그리고 본능을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과 애써 숨겨온 그림자의 이름을 알려준다면요. 융은 우리가 단 하나의 존재가 아닌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잊혀진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들 중 하나 뒤에는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어쩌면 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세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침묵에 몸을 맡기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답을 찾으세요. 문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향한 문턱을 넘는 행위입니다. 이건 그냥 테스트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다시 한번 문들을 바라보세요. 이 중 하나는 당신의 문입니다. 문제는 과연 당신이 그 문을 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 당신은 첫 번째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 자체가 깎아 만든 기념비처럼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수세기의 시간을 머금어 검게 변한 무겁고 오래된 나무, 그 표면 깊숙이 박힌 철제못, 뼈처럼 두꺼운 검은 경첩, 문 위로는 고딕 양식의 뾰족한 첨탑들이 조용한 저항의 몸짓으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이 문은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 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환영의 손길을 내밀지 않죠. 이것은 다른 시대의 유물이자 파수꾼입니다. 성과 대성당, 침묵이 경외, 혹은 위험을 의미했던 비밀의 방들을 속삭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손끝이 닿기를 망설이게 되지만 그 망설임 아래에는 거룩하면서도 금지된 것 같은 강렬한 끌림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 문에 끌리는 걸까요? 이 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단순한 짐이 아닌 깊이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보죠. 당신은 누구보다 오랫동안 그 심연을 들여다보았고 도망치는 대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속에서 배움을 얻었기에 심연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르침을 줍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 수호자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정신에 숨겨진 복도를 꿰뚫어보고 다른 이들이 외면하는 것을 기꺼이 마주하는 원형이죠. 당신은 그림자로 인해 차가워지는 대신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당신 깊은 내면에는 보호자가 존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기억, 상처를 굳건히 지킵니다. 오래전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카로운 순간에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렸을 겁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죠.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성하고 견고한 요새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남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결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충성, 존중, 진실은 신성한 율법과도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당신에게 피상적이고 소란스러우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꾸며진 미소 너머의 진실된 것, 날 것 그대로의 것을 갈망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진지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심지어 위협적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뢰를 얻은 사람들은 진실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아래 숨겨진 따뜻함, 절제된 모습 뒤에 뜨거운 충성심, 그리고 강인함 속에 엮인 조용한 연민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직관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사람, 에너지,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스승이었지만 당신을 비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눈을 뜨게 했죠. 당신 안에는 관계에 대한 갈망과 고독의 필요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의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물러섭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신중함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존재, 충성심, 그리고 강렬한 사랑을 말이죠. 당신의 사랑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첫 번째 문은 깊이, 미스터리, 그리고 무의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것들에 끌릴 겁니다. 시간, 죽음, 침묵, 우주, 보이지 않는 세계 같은 것들이죠. 당신의 질문들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며 당신은 그 불편함과 기꺼이 마주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영혼의 지혜와 수많은 싸움에서 살아남은 상처,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법을 터득한 자의 인내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을 선택하는 것은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재미도 아니죠.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있는 대신 기억하기를, 도망치는 대신 맞서기를, 소음으로부터 달아나는 대신 침묵 속으로 걸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와 영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장 어두운 문은 공허함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진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 앞에 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돌과 나무의 묵직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밀함, 강철,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문틀은 완벽한 금속의 광채를 뿜어내고 모든 선은 치밀하게 계산되었으며 표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문에서는 미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에너지가 희미하게 흘러나옵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네온 블루빛은 마치 번개의 혈관 같습니다. 손잡이는 없고 오직 기다리고 듣고 있는 듯한 텅 빈 키패드만이 존재합니다. 이 문은 힘으로 부수는 문이 아닙니다. 인식, 즉 지성을 통해서만 열리는 문이죠. 근육이 아닌 정신을 요구합니다. 이 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술의 미래뿐만 아니라 생각의 구조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당신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전략가, 숨겨진 패턴을 해독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해체하며 그 안에 숨겨진 시스템을 파악합니다. 다른 이들이 소음에 휩쓸릴 때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은 혼돈의 이면에 있는 청사진을 보는 사람이며 그렇기에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융은 이를 건축가 또는 분석가의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조, 논리, 그리고 비전을 선물로 받은 존재죠.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감정 또한 이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무시하는 대신 연구합니다. 감정이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기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당신은 멀고 속을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차갑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호기심과 창의력으로 빛나는 정신이 있고
질서와 통제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지만 깊이 느끼는 영혼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혼돈이 당신을 스쳐갔고 당신은 혼돈이 모든 것을 불태운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스템과 명확성, 그리고 논리라는 요새를 세웠습니다.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럼에도 당신은 갈망합니다. 왜곡 없는 진실, 소음 없는 관계, 가식 없는 진정성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단순함이 아닌 복잡함에 끌립니다. 당신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잠들어 있던 마음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사람, 아이디어, 경험에 매료됩니다. 당신은 종종 자신이 너무 날카롭고 빠르고 달라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질문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었고 그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서 무관심을 볼 때 그 안에는 사실 당신의 정밀함 너머를 보고 당신이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부드러움을 알아봐줄 누군가를 향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의 위험은 과도한 통제입니다. 오직 논리에만 갇혀 마음을 부정하고 완벽을 떼느라 현재를 잊으며 흠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위험마저도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처럼 자기 성찰과 수정,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신과 영혼, 혼돈과 질서, 강철과 살을 잇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약점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틀 안에서 약점이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 번째 문을 선택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미래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와 가능한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비전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인간다움을 허락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세상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 앞에 서자 주변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공기가 진동하고 침묵이 깨집니다. 마치 꿈결의 손길로 그려낸 듯 거칠고 소용돌이치며 억누를 수 없는 색채들이 문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네온의 나선, 불꽃의 폭발, 변화무쌍한 색의 강물이 혼돈의 아름다움 속에서 충돌하고 뒤섞입니다. 그 아래의 나무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라볼수록 눈을 현혹시키는 환각적인 환영의 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문은 조용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속삭이지도 않죠. 노래하고 소리치며 도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끌림을 느꼈고 이 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 길들여지지 않은 생생하고 짜릿한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내면 세계의 탐험가이자 흑백의 세상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몽상가입니다. 다른 이들이 혼란을 보는 곳에서 당신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이 망설이는 곳에서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주저없이 뛰어듭니다. 융의 용어로 이 문은 창조자 혹은 트릭스터의 원형에 속합니다. 규칙을 깨고 혼돈과 춤추며 그 안에서 자유와 표현을 찾는 정신의 한 부분이죠. 당신은 결코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선 밖으로 색칠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문처럼 나선형으로 움직이죠. 기억, 아이디어, 감정, 환상들이 당신 안에서 연금술처럼 충돌하며 변화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연결하고 평범한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예술가, 음악가, 작가 혹은 이야기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예술은 더 은밀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다른 이들이 잿빛 세상에 갇혀 있을 때 세상을 찬란한 빛으로 바라보는 방식처럼 말이죠. 네, 사람들은 당신을 너무 과하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그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즉 경이로움, 깊이, 자유, 그리고 영혼을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계산이 아닌 직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꿈과 상징이 당신의 나침반이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
당신은 자신의 느낌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영혼과 가까이 살아가기에 선물인 동시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물은 감수성입니다. 침묵 속에서 음악을 느끼고 부서진 조각에서 의미를 찾으며 다른 이들이 혼돈 속에서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죠. 하지만 당신의 짐은 강렬함입니다. 때때로 내면의 폭풍이 당신을 압도하고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순간이면 당신은 자신이 이 세상에 너무 벅찬 존재는 아닌지, 꿈의 세계가 당신을 현실로부터 너무 멀리 데려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상상은 도피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당신의 환상은 혼돈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원재료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도전은 창의력의 홍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발 디디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꽃을 단단히 붙들어 형태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당신이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는 데 성공할 때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움직임이 되고 당신의 예술은 마법이 되며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이들을 밝히는 불꽃이 됩니다. 이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토록 강렬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종종 오해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게 고독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환상이 태어나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정해진 길을 걷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태어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 번째 문을 선택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질서 속에 안주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확장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은 과감히 꿈꾸는 자, 저항하는 창조자이며 삶은 침묵 속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임을 세상에 일깨워주는 영혼입니다. 네 번째 문으로 다가가자 소음과 색채, 강철의 기운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 문은 빛나거나 시선을 끌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 숨쉬며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부드러워진 고대의 나무, 기억을 품고 금이 간 돌들, 그리고 마치 자연이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듯 문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는 이끼와 덩굴, 나뭇잎들은 잊힌 책의 조용한 페이지처럼 가장자리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문은 위압적이지도 압도적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미 당신을 알고 있다는 듯 고요하고 차분하게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보기 드문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본질적이고 진실된 것과의 타고난 연결입니다. 당신은 단지 말이 아닌 침묵에, 순간이 아닌 그 너머에 숨겨진 의미에 귀 기울입니다. 다른 이들이 서두를 때 당신은 멈추어 서고 다른 이들이 쾌락을 품을 때 당신은 본질을 탐구합니다. 칼 융은 이를 현자 또는 치유자의 원형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깊이 경청하는 사람, 다른 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진실을 감지하는 사람, 그리고 삶이 직선이 아닌 원과 순환, 리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당신은 다른 이들이 놓치는 것을 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변화, 평범한 몸짓에 깃든 신성함, 시간 자체가 살아 숨쉬는 방식을 말이죠. 당신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도 민감합니다. 때로는 너무 깊이 흡수하여 자신의 것이 아닌 슬픔, 긴장, 기쁨까지도 짊어지곤 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지치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지혜를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유도 모른 채 당신에게 끌립니다. 당신의 존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언어로는 결코 전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자 경청자이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조용한 앵커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선물 때문에 당신은 종종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고독 속으로 물러날지도 모릅니다. 가장 강한 뿌리조차도 때로는 바람을 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고독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재충전하며 당신이 깊이 속해 있는 대지와 다시 연결해 줍니다. 당신은 관계를 갈망하지만 피상적인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고 진실하며 의미로 가득 찬 관계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영혼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합니다. 꾸며낸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지라도 당신이 마음을 열 때 당신은 조용한 마법을 드러냅니다. 당신에게는 신화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끝을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해합니다. 슬픔과 기쁨을 한 손에 함께 갤 수 있습니다. 썩어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임을 봅니다. 당신은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경외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네 번째 문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충동보다 직관을, 화려함보다 영혼을, 산만함보다 깊이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요란하게 빛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영원한 것을 향해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지혜의 뿌리내린 강인함입니다. 그러니 이 문 앞에 서세요. 문을 통해 숨쉬는 대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정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신은 선택을 마쳤습니다. 어쩌면 문이 당신을 선택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문의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철제 첨탑도, 강철 암호도, 환각적인 나선 무늬도, 대지의 뿌리도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문은 거울이었고 모든 문턱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던 여러 겹의 자아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문장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이미지로, 우리 안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뒤흔드는 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은 가장 신성한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지와 미래에 누가 될 것인지 사이를 가르는 경계이자 통로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문에 집중했을 때 당신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선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던 원형과 조응한 것입니다. 시면에 맞서 진실을 성스러운 무기처럼 휘두르는 그림자 수호자, 혼돈을 해독하고 건설하며 질서로 이끄는 미래의 건축가, 저항하고 상상하며 혼돈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몽상가이자 창조자, 고요함 속에 숨겨진 순환을 보고 모든 것을 품으며 회복시키는 현자이자 치유자.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더 우월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내면에 이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빛, 논리와 꿈, 혼돈과 고요함을 말이죠. 어쩌면 당신은 두 개의 문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이 갈팡질팡했을지도 모르죠. 그 긴장감은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고 기억해내고 있으며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을 어떤 틀 안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안에 얼마나 광대한 세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당신이 선택한 문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또 다른 당신을 만나라는 부름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 숨을 쉬고 느껴보세요. 당신 가슴 속에서 울리는 그 공명,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상기시켜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이름표나 가면 세상의 소음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다채롭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걸어 나아가시겠습니까?